안녕하세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태영입니다. 오늘 의약품 오남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약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그 자체를 이제 의약품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WHO의 정의를 보면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생리적 시스템 또는 질병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검토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장 마지막을 보면 약이 아니라 모든 물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어떤 마약이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 건강보조식품들, 기능성 식품들, 한약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꼭 의료체계 안에서 처방되는 약뿐만 아니라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면 모두 다 의약품의 넓은 테두리 안에 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의약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의약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 의약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모든 약을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는데요.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편의점이나 몇몇 이제 가게에서도 간단한 상비약들은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허가하는 이제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처방 없이 구입하더라도 전문 의약품에 비해서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처방을 없이도 구입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약입니다. 당장 밤에 머리가 아픈데 열이 나는데 병원에 문 연 데가 없고 약국이 문을 연 데가 없으면 약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편의를 위해서 개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많은 약들은 전문 의약품에 속해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죠. 상대적으로 일반 의약품에 비해서 부작용이 심하고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고 점점 더 많이 먹고 싶고 이렇게 양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제 많이 간과하기 쉽지만 여러분들 보통 타이레놀 구입하실 때 보면 뭐 술을 먹고 먹지 말라 뭐 이런 문구를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과 약 사이에는 이게 아무래도 신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화학적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과 어떤 약은 같이 먹으면 약효가 떨어진다든지 또는 어떤 약끼리는 약효가 증폭이 돼서 필요 이상의 약물 농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한 또 부작용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 약품에 비해서 전문 의약품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 없이 구입하다 보면 고려 없이 남용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오용이 있고 약물 남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약을 잘 먹고 있다. 나는 약물 문제는 없다. 뭐 약물 문제는 무슨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이나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약물 오용 문제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좀 만연해서 벌어지는 어떤 문제로서 진료 현장에서 매일매일 볼 수 있는데요. 약물 오용의 정의는 처방된 약물을 적절한 목적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특정 약을 오전에 한번 그 다음에 잘 때 한번 먹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침에 늦잠 자서 못 먹었으니 저녁에 2알을 먹겠다 또는 저녁에 뭐 친구들이랑 술자리 하고 뭐 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약을 아침에 먹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제 못 먹었는데 오늘은 2배로 몰아서 먹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불안할 때 이 약을 먹으면 좋은데 지금 불안이 가시지 않으니까 2번 먹고 3번 먹고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머리 아플 때 이 약을 먹으면 좋은데 동생도 머리가 아프니까 너 이 약 먹어보라고 전달해줘서 뭐 처방받지 않은 다른 사람이 그 약을 먹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들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본인이 알아서 잘 조절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당수는 뭐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또 나중에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어떤 약물의 효과가 누적돼서 나중에는 좀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안 느끼고 자기가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오용입니다. 약물 남용은 이제 오용과는 다르게 의학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코올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불법 약물 등 어떤 특정한 정신적 쾌감 또는 자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통 신체적 문제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자신들은 정신과 환자들과 다르게 약물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는 처음에는 어떤 진통제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센 단계의 진통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또 처음에는 한 알만 먹다가 두 알, 세 알, 이렇게 알수가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처방된 수준의 약으로는 진통이 잘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약을 중복 처방받거나 여러 번 복용하고 하루하루를 견디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적 목적이긴 하지만 결국 약물에 의해서 얻어지는 어떤 증상 개선의 효과, 문장에서는 이제 정신적 쾌감이라고 표현되기는 했지만 이게 꼭 마약 같은 쾌감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약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현상,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사고나 행동, 신체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약물 남용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약물 의존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내가 이렇게 약을 많이 먹으면 안 될 텐데, 약을 좀 줄여야 될 텐데, 또는 주변에서도 너 약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 좀 이렇게 견뎌봐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본인들은 이걸 내가 약물을 좀 끊어야 될 텐데 자꾸 이렇게 의지의 문제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뇌에서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뇌 기능이 저하가 돼서 실제로 자기 의지로는 조절할 수 없는 단계가 됩니다.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내성과 금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 알만 먹어도 좋아졌던 게 지금은 한 네 알을 먹어야지만 예전 정도로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성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약물을 받아들이는 역치들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더 높은 농도의 약을 먹어야지만 내가 만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금단 증상인데요. 문제는 이제 본인이 어느 순간 자각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만해야겠다, 이제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병원에 가게 될 수도 있고 무슨 다른 어떤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죠. 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원에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이제 의지로 참아보려고 그런 데까지 이제 속세랑 단절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금단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금단 현상은 신체적 금단 현상도 있고 정신적 금단 현상도 있습니다. 보통 본인이 그 약을 복용하기 전에 경험했던 그 고통 상황, 그것을 다시 재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통증이 있었던 분들이 진통제를 먹고 통증이 가시는 것이 반복되어 와서 거기에 내성이 생겼다면 이제 금단 증상은 그 고통을 재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왔던 필로폰 중독으로 이제 그 뉴스에 나와서 이제 감옥을 가게 됐던 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필로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쾌감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일상적으로 느끼는 어떤 우리의 쾌감들이 훨씬 증폭돼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쾌감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일상생활의 어떤 통증 감각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면 꼭 아픈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옆에 사람들한테 툭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책상 일어나면서 걸상을 이렇게 탁 스치고 지나간다든지 우리는 그냥 부딪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는 그만큼 몸에서 그 정도 물리적인 부딪힘을 견딜 수 있는 역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마약성
약품을 사용하다 보면 통증에 대한 역치가 낮아져서 보통 사람은 통증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어떤 자극에도 정말 칼로 찌르는 듯한 아주 격렬한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고통은 원래 예전에 자신이 복용했던 그 약물을 다시 복용해야지만 사라집니다. 필로폰 같은 경우는 이제 필로폰을 끊으려고 자신이 마음을 먹었는데 통증이 너무너무 극심하고 아니면 예전에 너무 우울해서 그 약을 먹고 기분이 좀 좋았으면 우울증이 너무너무 극심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약을 다시 먹어야지만 정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왜 저걸 못 끊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마약을 다시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약물 의존, 마약 의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정말 개인의 의지로는 끊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물질 사용 장애 진단 기준이 이제 정신과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자꾸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정신과 환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뭐 진통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배 아플 때 먹는 약, 변비나 지사제라든지 아니 머리 아플 때 먹는 거 아니면 다양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들도 내가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힘들 때마다 그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진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순간 물질 사용장애 진단 기준에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진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한 1년 사이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 중에서 적어도 2가지 이상 해당하게 되면 물질 사용 장애를 의심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냥 약을 먹고 있다면 그 약이 뭐 꼭 마약성 진통제든 향정신성 의약품이건 상관없이 내가 그 약에 얼마나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런 항목을 한번 생각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국내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보면 압도적으로 진통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침 감기약, 카페인 관련 약물들. 여기서는 이제 카페인 관련 약물들이라고 하면 처방되는 의약품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커피라든지 녹차 또는 무슨 에너지 드링크 아니면 바카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약들이 이제 다 약물 의존을 불러일으키는 약들은 아닌데 일상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처방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의존의 위험이 있는 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이 진통제입니다. 보통 통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요. 특별히 이제 진통제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첫째는 비마약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는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있고 그 다음에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있습니다. 둘 다 간 독성이 있고 또 하나는 위장장애나 신장장애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받다 보면 소염 진통제와 위장약을 같이 처방받게 됩니다. 보통 약을 먹고 속이 쓰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통제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으로 해서 먹어야 되는 약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약들로 인해서 진통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결국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코데인, 트라마돌, 뭐 몰핀, 펜타닐,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뭐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이 있고요.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수술의 어떤 통증이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항암 치료를 받거나 많은 분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이제 심한 통증 때문에 이런 진통제를 결국은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제 산모들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너무너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런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약들은 내성을 불러일으키고 신체적 의존을 불러일으킵니다. 미국의 경우는 지금 그 불법 마약도 문제지만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이런 마약성 진통제 남용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부분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말 중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금 절제하는 아니면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통증이 있으면 또는 여러 가지 또 신체적 어떤 정서적 문제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잡니다. 또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불안제나 수면제를 많이 복용하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과거에 뭐 뉴스들을 보면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다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항불안제 종류 중에서 바르비탈 계열의 약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르비탈 계열의 약물들은 신체적 부작용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이제 대량으로 섭취하면 실제로 사망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정신과에서 이제 이런 계열의 약들은 다 퇴출돼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는 약물들은 이제 벤조디아제핀의 약물들과 그다음에 수면제로 많이 처방되는 스틸록스나 조스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집중력 향상 또는 잠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살을 빼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이제 중추신경 자극제들이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 기면증 치료제, 특히 강남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쓴다고 많이 얘기하는 ADHD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은 쓸 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 또 부작용이 낳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카페인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데요. 출근하면서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저녁에 담배 피면서 한 잔, 우리 동료들과 수다 피면서 한 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여러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 안 하는 주말이 되면 피곤해 죽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알고 보면 카페인 금단인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왜냐하면 늘 카페인만 먹고 힘을 내다가 출근 안 하는 날 카페인 섭취를 안 하니까 이제 금단 현상으로 어마어마하게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일이 생기죠. 본인은 그게 피곤해서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금단 증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다이어트 관련 약물 중에서 이제 살 빼는 약이 최근 이제 젊은 여성분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문제인데요. 대부분 향정신성 의약품이고 약물 의존의 어떤 위험이 상당히 높은 약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약성 진통제에 버금갈 만큼 위험한 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뇨제, 변비약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처방받아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조금 광범위하게 다이어트의 어떤 입문 단계에서 이뇨제 같은 거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며칠만 먹어도 소변을 많이 보고 이게 몸에서 붓기가 빠지니까 살이 빠진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결국 이게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물이 빠진 거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다시 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다시 찌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걸로 충족 안 된 사람은 이제 식욕 억제제를 먹게 됩니다. 펜터민이나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이런 약들이 있고요. 이것도 쓰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센 약들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이제 금단 현상으로 대부분 우울증이나 기분 장애들이 오게 되고 심한 경우는 조울증이나 조현병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외래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명씩은 이제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를 먹다가 조현병 증상이 발병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약들은 불안을 멈추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신체적 의존 때문에 먹지만 결국은 안 먹으면 불안하니까 힘드니까 결국 불안이 문제가 됩니다.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될까? 이런 약들은 역치가 없기 때문에 끝없이 먹습니다. 정말 중증의 어떤 의존 장애가 있으신 분들 보면 정말 이렇게 불법적으로 여러 군데를 이제 닥터 쇼핑을 하면서 약을 처방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놀랍게도 막 30알, 50알 이렇게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간이 다 망가지고 신장이 다 망가지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거의 이제 중증 신체 환자가 됩니다. 결국 이제 이런 오량용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부터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 설명서를 정독하고 약을 잘 보관하고 이제 물과 함께 잘 용량을 지켜서 먹고 별도 장소에 잘 복용하고 가장 중요한 거 증량을 하고 싶거나 감량을 하고 싶거나 또는 중단을 하고 싶을 때 의사와 상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약을 끊어 보시겠다고 그냥 갑자기 약을 중단하는 일이 많은데요. 문제는 약이라는 게 내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끊으려고 해도 한 반알로 줄이고 반의 반알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감량해서 끊으면 몸이 그거를 좀 적응을 하면서 끊는 것을 버텨나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래선 안 되겠다. 약을 안 먹어야지. 의지로 나아야지. 이런 식으로 중단을 해버리면 금단 현상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또 약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약을 더 세게 써야 되고 또 내가 실패했다는 어떤 자괴감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에 또 시도를 못하게 되고 더 약에 의존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약에 의존을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끊을 때도 반드시 상의를 해서 스케줄에 따라서 약을 감량해서 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처방받는 약이나 질환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받으시는 주치 의사 선생님과 궁금한 것들은 질문을 하고 상담을 하고 또 여러 자료들을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